안녕하십니까. 토론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산시 태안군 지역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 단장 신기원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서산시장 경선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1조를 준용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였고 진행 순서와 질문 내용은 후보자들에게 사전 공지하였습니다. 그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후보자의 대표 공약을 들은 후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을 하고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6분씩 진행하는 상호 토론을 한 후 이어서 깜짝 질문과 공통 질문 및 상호 토론을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마무리 10초 전에 타종을 1회 하고 발언 시간이 경과되면 타종을 3회 하니 후보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후보를 추첨하신 좌석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기남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상무 후보입니다. 예, 박상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서 포토타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새 후보자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손을 잡고 함께 동지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멋진 포즈를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좌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맹정호 후보, 한기남 후보, 박상무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맹정호 후보 출마의 변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서산의 민주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맹정호 예비 후보입니다. 오늘 조한기 TV를 통해서 민주당의 후보 3명의 합동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도 있을 거고 많은 공통점도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인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은 서산이 위기입니다. 산업이 위기이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완섭 시정에 대한 신뢰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냐 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이 있는 맹정호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한 라인으로 통하는 맹정호가 승리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시 뛰는 서산을 위해 맹정호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기남 후보 출마 의견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서산시장 예비후보 한기남입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한다는 저의 진심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거창한 구호나 공약보다 실제 내일의 삶을 먼저 책임질 수 있는 후보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어떻습니까? 내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 또 행정부가 무산에 따른 말씀도 없으십니다. 지난해 수해로 시민 희생에 따른 사과도 없으십니다. 이제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완섭 시장님의 불통을 한 방에 누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정의와 서산의 정의가 다르지 않듯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서산의 성공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 한기남이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 맞추어서 실제 실행력 있는 실행력으로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반드시 끈질기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기남을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무 후보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직 민생, 오직 시민 이 한 가지 원칙으로 서산의 행정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서산은 위기입니다. 대산 석유학단지는 흔들리고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은 어려워지고 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집니다. 서산을 바꾸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서산시 행정을 바꾸려면 시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서산의 행정은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점과 불통, 토목사업과 전시행정 위주입니다. 저 박상무는 24년 동안 서산을 지켜왔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3번의 시장 출마를 통해 현장을, 시민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책상 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기득권과 불공정한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살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서산에서 박상무가 실천하겠습니다. 모두가 온 서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박상무의 결단,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직 민생, 오직 시민, 위기의 서산을 희망의 서산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후보자의 대표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기남 후보, 박상무 후보, 맹정호 후보 순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당 2분입니다. 그럼 한기남 후보 대표 공약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저는 침체된 서산 경제를 다시 살리고 시민의 지갑을 채우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서산 성장 3대 청사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산공단을 수소 바이오 정밀화학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산업부 기재부와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산 국가산단 전환을 행정 1순위로 두고 국책 R&D 사업을 서산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더 안정되는 미래 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산형 에너지연금을 만들겠습니다. 태안화력과 연결된 대용량 송전망을 이용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수익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시민 1인당 최소 30만 원 이상의 발전 수익을 지역화폐로 배당하겠습니다. 에너지가 곧 시민 소득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을 살려 지역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세무, 노무, 마케팅 비용 절감까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2배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또 도는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서산 경제 체질을 바꾸는 종합성장 전략입니다. 중앙부처와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침체된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무 후보 대표 공약 듣겠습니다. 예, 저희 공약은 막대한 토건 사업이나 건물을 짓는 데 있지 않고 민생과 생활을 위한 공약입니다. 첫째, 시장이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하는 시장시입니다. 이제 시민이 시청을 오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이 직접 읍면동과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운영은 체계적으로 현장 해결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행정의 중심이 시청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시장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둘째, 마을이 함께 잘 사는 마을별 기본소득을 만들겠습니다. 축사 지붕과 공공건물 옥상 등을 통해 농지 훼손 없는 친환경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발전 수익은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민 배당과 마을 기금으로 운영해 마을 스스로 소득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시니어 참여형 일자리를 더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실패가 두렵지 않은 정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세대가 머물고 연결되는 세대별 아지트입니다. 지금 서산은 세대별 갈 곳이 부족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스터디, 창업, 진로 프로그램이 연결된 도전 공간을, 중장년에게는 재교육과 은퇴 준비를 돕는 인생 이막 플랫폼, 어르신에게는 건강여가 돌봄이 함께하는 참여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만나고 관계가 살아나는 공동체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직 민생, 오직 시민, 박상무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맹정호 후보 대표 공약 듣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약 50건이 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을 만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만들었던 공약입니다. 이 중에 오늘 5가지 공약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상경제 대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서산 경제가 위기라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구로 전문가와 시민, 행정,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상경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7월 1일 시장 1호 결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들이 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석공원에 온 가족이 하루를 만족하며 보낼 수 있는 하루 정원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선 측이 제가 시장으로 재임 중에 추진했던 도서관이 이완섭 시장의 오만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중앙도서관을 다시 서산초등학교의 교육,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문화 문제도 해결되고 원도 시백 공동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서산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혁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맹정호는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실수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답변은 박상무 후보, 맹정호 후보, 한기남 후보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완섭 시장의 지난 4년간의 시정에서 가장 잘못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선에서 본인이 이완섭 후보를 상대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무 후보 답변. 네, 이완섭 시장의 4년이 아니라 11년, 한마디로는 겉은 화려하고 성장을 외치지만 속은 불통과 대립, 분열로 가득한 행정이었습니다. 시민도 공무원도 보이지 않고 오직 이완섭 뿐이었습니다. 혹자는 이완섭 공화국, 이완섭 군주라고도 합니다. 저희 강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치고 세 번의 출마 경험을 통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시민과 직접 부딪히며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즉, 지역 실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이 된다면 단 한 번의 임기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거나 보여주기식 가식 행정은 없습니다. 오직 실용과 효율을 기준으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대구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쌓은 기업가 정신으로 서산시정을 이끌겠습니다. 셋째, 특정 계층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서산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에 필요한 것은 갈등을 키우는 리더가 아니라 무너진 지역과 계층을 극복하고 서산 공동체를 회복하는 용광로식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박상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후보 답변하시죠. 네, 이완섭 시정 지난 4년 우리 시민들은 목도했습니다. 오만과 독선, 무능과 아집이 이완섭 4년 시정의 성적표입니다. 박상무 후보께서 지적한 내용과 전혀 의견 차이가 없이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소통의 경험이 있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이 가식이 가득한 자기 과시형 시장이었다면 맹정호는 많은 시민들이 진정성과 진실이 느껴지는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완섭 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시장이었다면 저 맹정호는 이재명 정부의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집권 여당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은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통할 수 있는 맹정호가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완섭 시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남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위기를 위기라 부르지 않는 시장님이 계십니다. 예, 대산 화학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완섭 시장님의 시정은 한마디로 4년 동안 관리형 시정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변화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산에 필요한 것은 유지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서산 경제의 심장인 대산공단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과 중동의 저가 공대 탄소 규제 속에서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노동자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은 이 위기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어떻습니까? 동부시장, 중앙통, 목자골 여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 한기남은 청와대에서 산업부, 기재부와 함께 정책과 예산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산에 필요한 국가 산업을 끌어오고 대산공단의 수소, 바이오 산업으로 전환해 서산 경제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개별 질문 시간인데요. 답변 순서가 맹정호 후보, 한기남 후보, 박상무 후보 순입니다. 제가 이 사전에 고지해드린 질문 중에서 선택하시면 제 루의 거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펴보시고 본인 질문이 뭔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먼저 맹정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목 상권의 위기, 자영업, 소상공업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장기 대책과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책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대산공단의 위기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줄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자
골목 상권이 암흑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 측이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서산사랑 상품권을 최초로 도입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골목 상권이 살아났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역 화폐 업그레이드해서 확대해서 발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큰 도움은 못 되었더라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밀집되어 있는 서산의 원도심, 동부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종호는 도시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부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서산을 만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남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의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노선 부족, 버스 정보 시스템 미비 등 서산시 교통체계가 타 도시의 교통체계 시스템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후보자의 서산시에 대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방향 혹은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의 준공영제에서는 시가 노선 배차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바꾸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시내버스를 위해 시민 혈세를 10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1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내버스 노선 문제, 서비스 품질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이 적은 비효율 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콜택시와 행복버스를 확충해 촘촘히 섬세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배차 시간과 노선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 및 시간에는 단순히 배차 간격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선 자체를 확대하고 연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 혼잡도, 노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예측하고 이용하는 교통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뀐 시스템을 통해서 전 시민 무료화, 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화를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가속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화두가 되었고 서산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간월호 및 분암호 수상 태양광, 마을 햇빛발전소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생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서산의 생존 전략입니다. 석탄 화력 폐지와 에너지 불안 속에서 서산이 뒤처지면 산업과 지역 경제가 모두 흔들립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마을 햇빛 발전소를 확대하되 외부 자본이 아닌 지역 주민, 농민이 지분을 갖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전 수익이 지역에 남아야 갈등도 줄고 지속 가능합니다. 둘째, 입지 갈등을 줄이는 계획형 개발입니다. 간호로 분화모 수상 태양광은 환경 훼손과 어민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환경영향 검증, 주민 합의,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연결된 에너지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대산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기반의 전력 공급, 나아가 수소 생산 저장까지 확장을 해야 서해안 에너지 허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에너지를 설치 산업이 아니라 지역 수익 사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자가 6분간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만약 답변이 질문 내용과 상관이 없을 때도 답변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30초 정도 하시면 되겠죠. 30초가 경과되면 질문하는 후보가 답변을 제지하고 관련된 답변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후보에게 질문하셔야 하고 한 후보와 4분 이상 질의응답이 이어질 경우 적절한 시점에 사회자가 개입해서 다른 후보에게 질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해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는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기남 후보 6분간 주도권 토론 해주시죠. 예. 먼저 맹정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시민 열세가 들어가는 도시 슬로건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 돈을 민생에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후보님은 도시색을 바꾼다 하는데 도시색을 바꾸는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도시색을 바꾼다고 말씀드린 건 없고요. 서산에 맞는, 서산의 정체성과 맞는 서산의 고유의 색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되면 다 예. 파랗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다 빨갛고 아니, 언제까지 이것을 반복하겠습니까? 후보님 제가 네. 또 답변 잘 들었고요. 네. 근데 혹시 그런 색깔을 바꾸고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섭 시장이 했던 것보다는 뭐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네. 아, 예. 그러면 어떻게 바꾸시겠다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공약으로 내신 건 아니신가요? 예. 도시색 바꾸시겠다는 게 공약이신데 그러면 공약에 100분의 1이 안 되면 이완섭 시장님은 그럼 얼마나 들여서 바꾸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따지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바뀌더라도 예. 유지될 수 있는 서산의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의 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겠습니다. 만든다는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 예산이 오히려 예.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예, 저는. 후보님. 네. 예. 근데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니까 예산에 대한 확보 없이 도시색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톨게이트에 예, 이상한 잠깐만요. 상징물 예. 하나 안 해도 예. 돈은 됩니다. 4년 동안 시정을 해보셨는데 뭐 예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혹시 네. 지금 그런 생각이시라면은 저하고 똑같이 민생이 어려운데 그런 색깔을 바꾸는데 돈 쓰지 마시고 민생에 하실 돈을 들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럼 예. 우리 시민들이 이완섭 시장에서 한기람 후보로 시장을 바꿀 이유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완섭 예. 한기람 후보가 해뜨는 서산을 예. 가지고 해뜨는 서산이 예. 서산의 브랜드라고 하면 시장을 바꿀 이유가 간단하게 없잖아요.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예.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자기 색깔을 계속 고집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박상훈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사실 도시 슬로건을 바꾸려고 하면은 적게 그 공무원들의 기회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면 몇백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데 쓰지 말고 시민 민생에 지원하는 건 어떻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제 생각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민생에 우선 투입을 하거나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뭐 지금 색깔 바꾸는 게 뭐가 문제야?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맹정호 후보님 네. 공약 중에 아리백 산당과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거 유치하려면 선행돼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뭐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최고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서산에 맞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고 이 전기를 생산하는 곳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송전을 하고 또 저장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예. 잘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마을형 발전소나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시고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가 가장 주 핵심인데 네. 그러면 제가 공약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필요하다면은 네. 뭐 대규모의 태양광 네, 발전도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오고 산업단지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유령 산업단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공약하셨는데 이런 거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를 그만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곧 시민의 소득이 되고 서산시의 경쟁력의 첫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산시 에너지 연금이 그냥 시민에게 돈을 돌려드리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서산시의 많은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초석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무 후보님께도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산업단지나 기타 대규모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에너지라고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공약한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대학생에게 중식비를 맹정호 후보님 100만 원씩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추계로는 4,000명 내외가 될 거로 추계를 하고 있고요. 뭐 1년에 40억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상은 서산 출신의 모든 대학생들이십니까? 구체적인 안들은 좀 마련해야 되지만 서산 출신의 대학생에게 지급할 겁니다. 서산 소재의 대학생들에게 다니는 중식비가 아니고요. 서산 출신 대학생들에게 드릴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무 후보 상호 토론 해주시죠. 예. 우선 한기남 후보님께 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좋게는 그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독선적 리더십. 또 하나는 서로 반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좋게 볼 때는 온화한 리더십 혹은 이것이 또 잘못되면 우유부단한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리더십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가장 리더십 중에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떴던 것이 리더십을 하려고 했던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희생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들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시의 리더십은 희생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리더십에서는 무언가 실행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실행력은 결국에는 경험이나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그 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산시의 현안 문제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끔끔한 중앙정부의 인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얼마나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느냐 이 길을 열어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열고 시민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담아서 서산시 정책으로 만들고 끝까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이 현안 사업을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맹정 후보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산 신청사 네. 엉터리 같은 저 신청사가 지금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절대 알지도 못하고 반대라고 저는 보는데
소속의 그 신청사를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맹정 후보께서 그 시장으로 있을 때 어디까지 관여했나 네. 말씀하기 바랍니다. 박상무 후보님 말씀처럼 이현석 시장이 신청사를 추진하는데 행정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행정이라는데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8년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이현섭 시장이 발주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약을 해서 발주한 신청사 입지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용역을 이제 마무리를 제가 했는데 그때 많은 마무리가 어떻게 시민들이 됐죠? 마무리만 얘기하시죠. 마무리는 몇 개 지역을 대상지로 포함시키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신청사 서산시청 신청사 저 부지가 과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거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사 입지와 관련돼서 정치인들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사회에서 아직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우리 맹정호 후보께서는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 신청사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선택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본인의 얘기로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또 경험도 있고 저게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지금 취소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뭐 윤석열, 이완섭 씨의 리더십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맹정호 지혜롭게 집단 지성의 힘을 갖고 후보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물어보라고. 판단하겠다. 그것이 저의 판단과 결정입니다. 시장하시겠다는 분이 내 소신은 이렇다라고 물론 시민의 도움을 필요하면 구해야 되겠지만 네. 맹호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저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박상무 의원님은 박상무 의원님의 판단대로 하시고요. 저는 저의 판단을 판단대로 맹호님 하겠습니다. 얘기를 솔직히 해봐요. 이건 잘못됐다. 아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는 분명한 판단을 하고 배짱이 있어야죠. 예. 이걸 시정을 운영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완석 철학은 생각하지 마시고 나 맹정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지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아니 우리 맹정호 후보님 물론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네. 시장을 하겠다는 이완섭 저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겠다는 우리 맹정호 후보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거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취소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상무 후보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못하고 저의 판단과 저의 생각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아시죠? 판단이 뭡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무슨 나는 내 소신대로 해야 갑니다. 뭐 부춘동 그 지역이 좀 두렵습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시정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신도 배짱도 없이 그냥 이현섭 시장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하면서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서산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하겠다. 그럼 뭐가 리더십이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 맹정 후보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하시죠. 네. 저는 시장은 책임지는 시장이 돼야 됩니다. 어느 시장도 여지껏 나 잘못했다 책임지는 시장 못 봤습니다. 앞으로 시장 잘 뽑읍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마지막으로 네. 맹정호 후보 상호 토론 해주시죠. 너무 열기가 달아올라서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치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직업입니다. 신세를 많이 짓고 그 중에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한 직업인데 요즘 예비 후보 등록하고 우리 3명의 후보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박상무 후보님이 배우자와 열심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관심도 가고 주목도 받고 있는데 배우자를 어떻게 잘 설득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거하는지 그 노하우와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히겠습니다. 네.
글쎄 내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24년 지역 활동했습니다. 시장 해보겠다고 나선 지가 24년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집사람이 물론 시할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애셋 키우고 뭐 신랑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오늘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시장을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라든지 저의 내부를 잘 알고 어쨌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이번만큼은 물론 퇴직했습니다. 학교에 있다가 퇴직하고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에 아주 요새 아주 그냥 신도 나고 네. 감사하기도 하고 거기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 충분할 것 같고요. 박상무 후보님께는 나중에 또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남 후보님이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돼서 정책을 방금 전에 소개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서산교통이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도 100억 원 이상의 서산시에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100억은 아니고요. 이래저래 뭐 어르신들 무료 버스비 이런 걸 포함해서 1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서산시의 상징물 바꾸면서 얼마나 드는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준공영제 100억 지원하는 것도 너무 많이 지원한다는 시민들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추계를 해보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 지금 110억을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는 어르신에 관련돼서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어쨌든 교통복지를 위해서 서산시에서 쓰는 돈이 110억이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올해는 좀 추가된 것이 버스를 또 구입을 해주는 예산이 또 포함이 돼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서산시에서 버스 회사에 대한 감사 기능은 있습니까? 감사 기능도 없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말씀드릴게요.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했을 때 네. 시민의 세금이 얼마만큼 더 들 거로 예상하는지에 맞습니다. 대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에 관련돼서는 저는 행복버스나 콜택시를 이용해서 비수익 노선을 촘촘하게 점검을 하고 큰 노선 그리고 노선이 부족한 노선에 대해서 채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버스 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입 구조를 이렇게 본다면은 별도로 네. 버스 회사의 자체 알겠습니다. 수입을 포함해 알겠습니다. 예. 준공영제 예산과 공영제 예산에 큰 차이가 없다면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바꾸지 왜 안 바꾸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바꾼다면 2배 내지 3배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 부담 때문에 공영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한기남 후보님이 전부 다 버스비를 무료로 한다면은 그 금액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공약을 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시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골고루 써야 되는데 이렇게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모르는 예산들을 서산버스에 대중교통에 몰빵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시민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버스비를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 주면 좋은데 안 줘도 상관없다. 대신 뭐를 하냐? 내가 버스를 편하게 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형 버스 순환체계에 대한 욕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진 성현 테크노밸리와 시내의 접근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예촌동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여고 가는 노선도 마땅치 않고 다른 학교 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 아니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이런 교통 순환 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학생들 버스 요금 제가 시행했습니다만 깎아준 것보다 더 고맙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맹종호가 대중교통 체계를 도시형으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제 미진한 또 이런 토론사항이 있으면 좀 이따 또 상호 토론이 또 한 차례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깜짝 질문을 하겠습니다. 깜짝 질문은 2개입니다. 첫 번째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박상무 후보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쟁하시는 두 후보에게서 본인이 배워야 할 장점이나 강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 옆에 계신 두 분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선거를 치르실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장점이 많은 두 후보한테 1분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게 됩니까? 이런 거는 좀 많이 늘려줘야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좀 이런 건 늘려주시 바랍니다. 우리 맹종호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24년을 해보겠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여튼 운도 좋고 능력 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제일 부럽고 또 안정적인 또 그런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한기남 후보님은 소통과 추진력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거는 제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좀 부자라고 그래서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그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장점이 많은데 시간상 그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맹종호 후보 답변하시죠. 제가 박상무 후보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건 박상무 후보님이 대우자동차에 근무할 때 제가 20대 때 어디 삼겹살집에서 소주 사주셔서 제일 먼저 만났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소탈하고 진실되세요. 그리고 통이 크세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도 많이 따라 배우고 싶은 박상무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옆에는 또 한기남 후보님 계십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그 분야는 제가 아무리 소상공인 이야기 하더라도 한기남 후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한기남 후보님은 늘 일신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성취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학상장의 자세로 저도 열심히 따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기남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오늘은 검증받고 제가 잘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는데 상대 후보 추천한다 오늘 장점을 설명하는 게 어떤 거를 장점을 설명해야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제 느낌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맹정호 후보님 제가 그 오래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그동안 계속 만나왔는데 참 자기 철학을 글로 잘 표현해서 잘 설득합니다. 시민의 말씀도 잘 경청하는 이런 스타일이라 저는 아직 그 반열에 아직 못 올랐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저하고의 장단점은 있지만 그렇게 자기 글을 자기 철학을 글로 잘 표현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무 후보님은 항상 뵐 때마다 항상 안정적이고 웃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항상 소탈한 웃음으로 꼭 안아주십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무 후보님.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장점들을 잘 잊지 마시고 나중에 서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맹정호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산 시민에게 소개하고 싶은 서산시의 핫플레이스나 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에 핫플이 많은데 또 그렇다고 전 국민을 사로잡는 핫플들은 사실은 어딜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저보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알 것 같고 저는 저만의 핫플은 있습니다. 인지 토송산에 있는 맹꽁이
도서관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거기서 책도 읽고 오는 어린이와 도서관 이용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하다가 좀 스트레스 있고 지치신 분들은 맹꽁이 도서관에 가서 의자에서 불어오는 봄바람 그리고 벚꽃 향을 맡은다면은 그 어느 것보다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맹꽁이 도서관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기남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시민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만의 핫플레이스는 제가 어린 시절 소풍을 다녔던 소탐산이라 수석동에 소탐산이 있습니다. 아직 전체 그 흔한 데크길 하나 깔려있지 않지만 제가 학창시절 그 산을 넘어서 동암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추억도 가득하고 그때 당시에 키가 아주 작았던 나무들이 이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커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달래가 가장 먼저 피는 곳 그리고 서산시를 바라보면 서산시가 한눈에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나오고 출마한다는 생각을 가진 후부터 서산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할까 고민하는 시간을 거기서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무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도비산 전망대에 10월, 11월쯤에 올라가 보면 누런 황금 들판이 정말 장관입니다. 갑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을 갖고 정말 무슨 동양화 같기도 하고 정말 그곳에 가면 모든 시름도 잊을 수 있고 풍요롭고 정말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소풍도 가고 했는데 음암에 오면 간대산이라고 있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107, 80m 되는데 그 간대산에 올라가면 서산 시내하고 전체가 다 보입니다. 넓은 그 해미까지. 물론 반대편에는 당진, 정미, 덕산리 그쪽에 다 보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호연지기도 같은 산이지만 호연지기도 기를 수 있고 정말 가볍게 올라가서 마음을 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그 새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장소들이 아마 이제 내일부터 아마 인파로 붐빌 것으로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기남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위기가 서산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서산시를 산업 및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후보님들의 보관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기남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이제 석유화학 생산 기지를 넘어서 미래 첨단 산업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수소 산업 중심지로 전환해야 됩니다. 대산에 이미 부생수소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수소 생산, 저장, 유통, 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소 밸류 체인을 완성해야 합니다. 둘째, 고부가 정밀 화학 바이오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단순 원료 생산에 벗어나 반도체 소재, 친환경 소재, 중심 산업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국가 산단 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으로 예산과 정책을 끌어오겠습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줄어든 대산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구조에서 지역 노동자들의 의무 채용을 하는 제도를 만들고 산업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이 그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교육 전환 훈련도 필요합니다. 대산 변화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산의 심장인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반드시 국가 산단으로 지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상무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뭐 대상 석유화학단지의 지금 현상을 많이들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현대케미칼하고 롯데케미칼에 2조 1,000억이라는 그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 다행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일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산업 침체가 돼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업종 전환 변경을 통해서 시장이 직접 나서서 뭐 행정적인 절차, 뭐 그런 도와주는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뭐 공업용수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줘야 될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하나의 산업단지에서 업체가 어떤 그 흔들리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까지 온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직접적으로 기업 유치라든지 강소기업 또 중견기업을 유치해서 어떤 그 현상이 있더라도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이 직접 끼어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맹정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세 번째로 답변하니까 좀 편해집니다. 한기남 후보님, 박상무 후보님의 진단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저도 말투시 하나도 안 다르게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범용 제품, 나프타나 이런 걸 생산하는 기초 석유화학에서 이제 고도화되어야 한다. 스페셜티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를 이기는 방법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첨단 화학입니다. 이쪽으로 방향이 바꿔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공감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가 왜 왔느냐에 대한 문제도 좀 봐야 됩니다. 국제 석유화학 시장의 변화로 치부해버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대산 석유화학 단지가 2021년, 2022년까지 최호황이었습니다. 엄청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위기를 대비하지 못한 기업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이나 우리 자치단체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다시 그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뭐 원래 자기가 이제 30초간 답변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진행되는 흐름을 보니까 뭐 잘들 이렇게 하시고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하셨던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 뭐 상대 후보가 좀 답변을 좀 더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상무 후보 상호 토론 해주시죠. 예. 우리 맹정호 후보께서는 시정을 직접 시장의 역할을 4년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청사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서산의 미래고 도시의 어떤 구조적인 역할 또 서산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시청사 그 부춘동 그 산속으로 그 들어가서 거기에서 휘황찬란하게 뭐 설계해서 하는데 지금도 거기에 위치가 뭐 잘못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멈춰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무 후보님의 의견과 같은 시민들이 저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무 후보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시청사의 입지는 변경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상무 후보의 주장이 박상무 후보님만의 주장이라면 시청 옮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박상무 후보님이 우려하는 바를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 매우 새로운 알겠습니다. 전환을 네.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좋습니다. 하나만 또 여쭤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 중앙도서관, 즉 지금 초록광장, 네. 우리 맹정우 후보께서 시장으로 있을 때 그 복합문화센터라고도 하는데요. 뭐 그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습니까? 국비 91억 원, 설계비 한 12억 원? 그 정도 써서 다 했고요. 설계가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왜냐면은 좋은 잠깐만요. 도서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저때 최종 납품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기공식, 착공식 비용 400만 원인가 얼마 더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직접 기공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제가 재선됐으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그 착공 비용도 예산에 있다는 저는 네, 얘기를 네, 들었는데 있었습니다. 왜 착공식을 안 했습니까? 설계가 끝나야 착공을 하죠. 그러면 그때 이미 이게 네. 우리가 알기로는 맹정우 시장이 다 해놨는데 이완섭이가 엎었다. 뭐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마무리가 안 됐었군요.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아니 마무리와 단계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물론 그 여러 사람들 시민단체라든지 그 시의원들 또 시민들 거리 피켓 시위 또 단식까지 뭐 농성하고 그랬는데 이런 중체된 문제에 있어서 물론 저도 한 70일을 좀 같이 섰습니다. 이건 이완섭 시장이 이게 독선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근데 왜 그때 나는 그래서 그 같이 하면서도 우리 맹정호 그 시장 JMC의 이런 사업을 잘 해놨는데 그렇게 잘못되게 해놓으면 나는 본인이 더 뭐 단식을 뭐 하라고 강요는 안 씁니다만 분명한 자기 입장을 표시하고 시민들 그렇게 어려움에 또 항의를 하고 있는데 액션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습니까? 액션이 부족했는지 넘쳤는지는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중앙도서관과 관련돼서 중앙도서관 자리에 주차장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저 맹정 후보님 그 시장이라는 그런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하자가 없는데 물론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설계가 최종적으로 안 됐다는 얘기를 내들었습니다. 그 해에 분명히 착공 비용이 예산에 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저 시위하고 또 뭐 단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끝났는데 다 해놨는데 이완섭 전 시장이 엎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조금은 내가 볼 때는 오해가 좀 있다 나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 전임 시장이 잘 해놓은 거를 그렇게 없는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건 예우 차원입니까? 아니면 이완섭 선수한테 조금 잽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저한테 뭐 시간 다 가고 예, 계시는데. 제가 예. 아니, 그 정도 하시고 이제 왜냐면 결론은 이런 거죠. 박상무 후보님 답변 기회 30초 주신다면은 맹정호 후보가 시장 JMC에 얼추 다 해놓은 거 뒤집은 이완섭 시장의 문제가 크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랑 같은 생각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네? 한기남 이거 한기남 후보 이완섭 시장 현 시장 11년을 했는데 저 사선을 도전하고 있는 저 이완섭 시장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완섭 시장님의 독선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귀를 닫고 계시죠. 예, 귀만 열고 있어도 이완섭 시장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돼서 서산시정을 재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토론이 사실은 우리 시민에게 관련돼 있고 시민을 위한 궁금한 사항을 저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물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장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고 시와 시민을 위한 그런 결단, 용기,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좋은 후보님들도 앞으로 더 좋은 역할을 해주시자 믿습니다. 네, 맹정호 후보 상호 토론 해주시죠. 우리 박상무 후보님이 중앙도서관과 관련돼서 무산된 게 아쉬워가지고 자꾸 질문을 한 거죠. 맹정호가 열심히 싸워줬으면
도서관 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저한테 자꾸 질문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박상무 후보님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현섭 시장이 길을 꽁꽁 막고 있는 불통의 대명사, 아집의 대명사라는 걸 몰라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어서 이현섭 시장이 주차장 강행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요구를 했고 주장을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시민들이 다 이야기를 했죠. 문제는 맹종우가 열심히 피켓 들고 싸우지 않아서 도서관이 주차장으로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길을 막고 있는 이한섭 시장의 불통이, 아집이, 전임시장 지우기가 이 문제를 낳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저의 시간을 쓰면서 그렇게 설명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상무 후보님 시의원 한번 하시고 도의원 하셨습니다. 도의원 마지막 했던 해가 언제였죠? 2011년이에요. 11년. 2011년이요. 그러면은 지금이 2026년이니까 15년 정도 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전하는 마음은 현실에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15년의 공백기를 무릅쓰고 이렇게 도전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하는 방법, 시대의 흐름들을 익히는 방법,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하우? 네. 무슨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게 표현하면 네. 시와 시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시와 시민을 위해서 박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한번 하고 싶다라는 네. 개인적인 소신과 노력 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당원들이 박상무 후보님의 15년 공백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기남 후보님, 아까 제가 한기남 후보님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기남 후보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애정이 참 많았고 또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홍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민들의 삶,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위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손실보상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러도 갔고 80%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정부와 함께 저는 80% 가지고는 안 된다. 100%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행된 거는 100%가 아니라 80%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이 손실보상을 할 때 제가 손실보상의 대상을 전체 대상을 좀 하자는 그 의견은 충족이 돼서 제가 한 후보님한테 질문 드린 거는 정부 정책이나 시책 사업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한 후보님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지역이 서산 지역에만 한정돼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정부 공무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제가 하던 일들이 전 국민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됐기 때문에 그 혜택이 서산 시민에게도 당연히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근무했던 1년을 제외하고 지금 60 다 돼가잖아요. 그 나머지 기간에 그러면은 우리 서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이런 기회에 막 홍보하면 더 좋잖아요. 예,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뭐 바랍니다.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산 공장에 불이 꺼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불도 꺼진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제가 직접 돈을 갖고 가서 지원을 해드린 건 없지만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도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애쓰셔서 최선을 말씀 다해왔습니다. 드립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남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시죠. 예, 바빠서 빨리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맹정 후보님, 어제 보니까 인터넷으로 뭐 선대위 임명장이라고 해서 막 네. 뿌리셨더라고요. 네. 동의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막 뿌려도 되는 거 아니죠? 예. 맞부리면 안 되죠. 예. 후보님께서 시키신 일은 아니시죠? 음, 예. 시키셨습니까? 맹정호 당선을 위해서 열정을 시키셨습니까? 뭐 직원들이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하신 거죠, 그럼? 예. 자발적으로 선대위 모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예, 실수가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그렇고요 하고 맹정 후보님 다시 묻겠습니다. 충남 대전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혹시 입장 바뀌신 거 아닙니까? 입장이 바뀌셨- 바뀐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러셨습니까? 행정통합을 하되 네. 이 행정통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입장 차이가 후보님의 페이스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1월 초에는 중소도시 소멸 우려와 행정 불편을 지적하였고 호랑이를 피하다 늑대를 만날 수 있다는 등의 당연합니다. 뭐 그렇게 하셨죠. 네. 지금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잘못될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중소도시의 위기가 될 좋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안들은 성일종 의원의 행정통합안이라고 해서 국힘의 논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민주당의 논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일종 의원의 특별법, 국민의힘의 대전 충남 통합법,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통합법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없으십니까? 네, 네. 예, 차이가 그러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은 이렇죠. 성일종은 국세의 비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통합의 기본이다. 그림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세를 그만큼 주게 되면은 나머지 국가에서 주는 국세의 비율을 그만큼 주겠습니까?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맹정호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공약들 다 전부 다 이행을 한다면은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네. 경영을 그렇게 하고 국세 비율을 가져서 한다면은 도시가 부도나는 일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상무 후보님께 답변 묻겠습니다. 시간을 안 주셨어요. 그 답변 드릴게요, 줍니다. 박상무 후보님. 아니, 저의 답변 시간을 안 주셨다고요. 예, 그거는 아니, 주도권 같이 드린다고 토론이니까 지금 드리는 우리- 게 아니라, 예, 예. 예, 예, 조금만 기다려. 생각할 시간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생각하시고요. 이런 맹정호 후보님의 언행에 대해서는 박상무 후보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남 대전 통합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번에 행정통합이 됐다면 서산에 이익이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맹정호 후보님? 특별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지역의 이런 사항들을 좀 처리할 수 있었겠죠. 민원 다-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된 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미천을 만드는 거죠. 20조였습니다. 그러면은 4년 동안 서산시에 1조 정도 되나요? 대전 충남 자치단체가 20개니까 그러면 1조 원 되겠죠. 서산에 n분의 1로 다니면 1년에 치면은 2,500억씩입니다. 큰 돈입니다. 이거 가지면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 기회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예, 저도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있었다면은 저희가 실제로 원하던 그 서산공항 또 가로림만 해양공원 또 그리고 대산 산단의 국가산단
이런 일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속도를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는 시기고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보님이 행정 불편을 이유로 해서 계속 그 서산의 혜택이 없는 것 같이 표현을 하시고 하신 거에 대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발언해 주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제가 행정통합이 소규모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걱정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다시 걱정들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러면은, 후보님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이런 겁니다. 실제 국회에서 민주당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행정통합을 그렇게 염원해서 그렇게 가가지고, 행정통합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 그냥 내려오셨죠. 잠깐 들려쳤다.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페이스북에다가 후보님 이렇게 쓰셨던군요. 찬성했다 반대하는 것도 이상하고 반대했다 찬성하는 것도 이상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행정통합에 있어도 제일 빠르게 대전과 충남이 돼야 한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 알고 계시는데 근데 정작 그렇게 행정통합 무산된 거를 이재명 대통령 포함을 이재명 대통령과 한 라인이라고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회자님 표현을 했습니다. 20초가 남아서 제가 예, 답변들을 30초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예, 그건 그냥 진행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서산교통 30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제가 답변 안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30초 주시나요? 아니, 그거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럼 아니, 룰이 좀 잘못된 아니, 건가요? 어쨌든 그 6분간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또 시청자들께서 또 판단하시는 영역이 저는 또 있다고 봅니다. 긴 시간 새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실 마무리 발언만 남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이제 깜짝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 드릴 때 경쟁하시는 두 후보에게서 본인이 배워야 할 장점이나 강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본인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 상대 후보들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선거를 치르실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뭐 세 분 모두 다 장점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제 시간을 쓰시다 보니까 사실 정작 우리 또 당원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저 개인적으로 또 듣고 싶었던 본인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 상대 후보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선거를 치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언뜻 이렇게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경선 후를 걱정하는 또 당원과 시민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또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려고 하는 또 상대당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후보들 간에 이제 통합할 것 같은데 분열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고 또 협력할 것 같은데 단절할 것 같은 그런 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속담에 죽 써서 어떤다는 그런 게 있는데 새 후보들이 최강이고 잘 협력만 하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민주당 내 많은 당원들의 이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그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 상대 후보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선거를 치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용료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정에는 없었습니다만 한 30초 정도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순서는 정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박상무 후보님 저하고 눈이 마주치셨는데 저쪽 보고 있었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먼저 그럼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절대적으로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완섭 이 독선을 막아야 됩니다. 이완섭 독선 이 11년 이 행정 정말 이거 끝내야 되는 사람이 선택이 되면 서로 좋은
장점 또 정책 함께 모아서 같이 서산시정 멋지게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것은 꼭 민주당의 승리여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박상무 후보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럼 한기남 후보님. 예, 저는 치열하게 싸우되 협력할 때는 확실하게 협력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두 후보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저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낙선을 했지만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하고 저 스스로에게 좀 더 강한 잣대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맹정호 후보. 당원 동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나 한기남 박상무 후보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다른 당 사람들 아닙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경선 후유증 우려하는 것이 우려입니다. 우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상처가 나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안 나는 그런 경선을 하도록 제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 과정은 치열하게, 그러나 후보가 결정되면 감동적으로 새 후보가 활동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맹정호 후보, 한기남 후보, 박상무 후보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오늘 토론회 잘 보셨죠? 저한테 두 후보님의 질문이 집중되는 걸 보니까 제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건가 봅니다. 그것이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산시는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교체가 정답입니다. 이완섭 시장, 더 이상 시장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이완섭 시장 선관위의 법적 후보는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단수 후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번의 시장도 부족해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한 번 더 해야 될 일이 남았다면 저는 그건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과 무능으로 가득 찬 현 이완섭 시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민심이고 당원의 당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당신과 민심이 맹종호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서 한기남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맹정호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무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오늘 토론회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인사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산교통위에서 완전 공영제로 하는데 현재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10억이라고 하셨는데 110억입니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완전 공영제로 해서는 300억의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복지를 좀 공부해 보셨으면 실제 버스 회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는 운영 총 금액도 그 금액이 되지 않고요. 지금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대비해서 약 20% 정도의 돈을 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영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은 단순히 행정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서산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사람입니다. 저 한기남이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내겠다는 것이 한기남의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무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박상무는 지금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산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시민은 갈라져 있고 지역 경제는 무너지고 청년은 떠나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없고 이완선만 보이는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만한 토건사업, 독선의 시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 박상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도서관이냐 주차장이냐를 두고 몇 년씩 대립하며 갈등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수보적인 논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답은 시민 속에 있고 민생 속에 있으며 현장에 있습니다. 실용과 통합이 서산 박상무가 만들겠습니다.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장 역할은 단 한 번만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장의 권위를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서산이라는 이름 빼고 다 바꾸겠습니다.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할 수 있나, 저 박상무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직 민생, 오직 시민, 새로운 서산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만 하면 되는데요. 오늘 세 분 후보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이렇게.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신 서산 시민 및 민주당 당원 여러분, 오늘 합동 토론회를 잘 보셨나요? 오늘의 토론회가 앞으로 실시될 민주당 서산시장 경선 투표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산시 태안군 지역위원회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마련한 서산시장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 승리한다.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희망의 민주 모두 함께해. 국민의 삶 위해 전진하는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민주당 출생률 회복하고 행복한 미래 세대 2% 물가 관리로 국민의 삶을 지켜줘. 성장률 3% 회복 경제와 민생 살리고 4대 강국을 위한 미래 전략 산업 고고고 코스피 5천의 시대 민주당과 함께해. 더불어민주 승리한다.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희망의 민주 모두 함께해. 국민의 삶 위해 전진하는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출생률 회복하고 행복한 미래 세대 2% 물가 관리로 국민의 삶을 지켜줘. 성장률 3% 회복 경제와 민생 살리고 4대 강국을 위한 미래 전략 산업 고고고 코스피 5천의 시대 민주당과 함께해. 더불어민주 승리한다.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희망의 민주 모두 함께해. 국민의 삶 위해 전진하는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민주당 더불어민주 승리한다. 민주 국민을 위한